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점프업 사회문화라고 이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연도 보시면 이제 작년에 이렇게 업데이트돼서 나왔던 문제고, 이제 2년 단위로 돌아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년 되면 업데이트 했는데, 그럼 새 교재 못 보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출제진 평가원의 흐름 자체가 2년 단위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문제 유형이 바뀐 거 못 느끼셨죠? 바뀌었죠? 우선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바뀌었어요. 난이도가 바뀌었고 출제 영역이나 이런 것도 약간씩 변화가 했어요. 변화가 있다는 걸 일찍 인지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같다라고 하고 내용적 면에서는 차이가 없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시험 가이드라고 해서 한번 펴볼게요. 시험 가이드라고 해서 한번 펴보게 되면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 개발 원칙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 문화라고 써놨는데 이분법적으로 딱 써볼게요. 그러면 사회학이 있고 문화학이라고 안 하고 문화인류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스며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연구 방법론. 이번에 B형 뒤에 나왔으니까 이제 앞부분으로 가서 기본 개념 묻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이 흐름이거든요. 계속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 하나, 여기서 이제 3인데 앞에다가 2 또는 3이라고 쓸게요. 저는 분명히 얘가 이제 더 늘어나진 않아.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문제도 나오는 거 얘기해 줄게. 뭐 나오는지 얘기해 줄게. 진짜로. 진짜. 연구 방법 그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조사 방법 물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전에는 뭘 물었냐면, 이제 자료조사 전에 이제 연구 방법 이제 기초가 나올 때가 돼서 자료조사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그전 척도를 물었어. 기술을 물었어. 라고 한다면 이 연구 방법론은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양질에서요. 특징이나 이 과정이 나올 차례예요. 그래서 가치와 사실 문제나 이렇게 해서 베버의 기본론에서 연관해서 베버 여기서 냈다고 우기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기본에서 이렇게 촬영했기 때문에 분명 평가원은 만약 이걸 본다면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차례는 이래요. 차례가 뭐냐면 이 출제라는 영역 자체가 이제 흐름을 가보면은 이제는 알겠더라고. 이제 알겠어. 이제 얘네들이 어디서 다룬다라는 것도 이제 알겠고요. 인류학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인류학은 이번에 출제가 됐었던 게 문화인류학 이론에서 나왔어. 학자에서 나왔지. 그럼 이론이라고 나왔으면 이제 강론에서 나와요. 강론에서 나온다라는 건 이제 문화의 기본 의미나 태도, 속성, 요 정도에서 나오게 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문화인류학 이론 나왔고 그전에는 문화 변동 파트, 문화의 제일 뒷부분이 나왔고 그전에는 문화인류학 이론. 예, 순환돼요. 엄마요. 이게 지금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의미, 태도 속성. 그러면은 문화인류학 개론이나 이런 책을 보시게 될 문화의 기본 의미부터 그 첫 번째 사회문화 뭐 평가원 교재로서 이제 뭐 수능특강 이런 거 보신다거나 문화 시작하는 단원, 그 단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 객관식 반복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단답으로 나올 때가 됐죠. 단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변화상 순서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자, 2에서 3이라고 했을 때 2는 너무 명백합니다. 2는 너무 명백해요. 반드시 나오는 영역. 고전, 사회학, 이론이라고 써볼게요. 이거는 더 쉽게 써볼게요. 학자예요. 학자를 기준으로 내고 항상 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되는 학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한 명은 꼭 내게 돼 있고 2명씩 냅니다. 이 2명씩 내서 세 문제가 가는 거야. 2명씩 내서. 이거는 끊임없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꼭 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쿨타임이 됐어요. 쿨타임이 돼서 뭐가 냈냐면은 변동 파트를 냅니다. 변동 파트를 내는데 변동은 이제 한 번 띄고 내고 한 번 띄고 내고 한 번 띄고 내고 항상 그렇게 내거든요.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 영희는 문제 내기가 되게 깔끔해서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위나 계급이나 계층 그걸 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일탈이 나왔어.
일탈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요 물음표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저랑 같이 고생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다 고생이야. 다 고생이고 이게 어떻게 나오나 얘기해야 되는데 요 물음표 하나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요 물음표 하나 때문에 지금 내가 못하는 과목부터 해야지라고 하는 게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이제 한 문제 싸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 다 봐야 되는 그런 게 됐었고 공부하는 방식도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출제 기조가 유지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못 냈다고 평가 안 해요, 지금. 못 냈다고 평가 안 하고요. 잘했다고 평가해요. 무슨 조절 잘못돼. 이거는 뭐 학원의 입장이고 학생들의 입장이고 쉽다 그러는데 변별력이 없다. 있어요, 보니까. 점수가 들쑥날쑥해. 의외로 들쑥날쑥하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예, 뽑힌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가서 사회문화 도대체 오늘 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 저 사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지금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지? 요것부터 찾아보시면 이건 확실하게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지. 요거 되게 넓어요. 사실은 이거 갖고도 이제 뭐 2달 강의를 할 수가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 파트는 2회차 정도면 끝나는 내용이고요. 문화 의미 태도 속성 한 번이면 끝나요. 오히려 이쪽이 더 어렵지. 학자를 나오고 이쪽이 또 있고 관계가 어렵고 이렇게 되고 양질 특성 과정이 연구 방법의 시작이지. 시작점이에요. 가장 시작점이 나올 거냐 자료 수집 방법이 나올 거냐 해서 이제 고민했었는데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와줘서 이쪽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이제 11월 문제를 다 보셨어요. 강의는 이제 사실 거의 끝나도 돼요. 근데 이제 기억 아니니까 자, 이게 예측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뭐에 따라 지금 제가 한 거냐면 이거예요. 합리적 판단에 의거한 겁니다. 이 합리성이라는 거는 경제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정치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얘기할게요. 첫 번째 예측 가능이란 거예요. 예측 가능의 힘이 저 같은 경우 이제 점점 합리적으로 바뀐 거야. 뭐 예측 가능한 힘이 점점 강해진 거야. 진짜예요. 점점 예측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강해진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나 물 만났어 이제. 상태가 좀 있으면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근데 좋은 상태예요 지금. 예, 이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예측 가능하니까 결과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다 보니까 합당하게 뭐가 가능하냐라고 한다면은 매니지가 가능하냐라는 거야.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수단을 취하고 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럼 이 단어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합리적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하게 던지고 이런 것보다 내가 지금 이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구석탱이에 있는 거 안 나올 수니까 이런까지 본다? 이건 제가 해요, 제가. 제가 하고 심화 때 하고 이제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막 하게 되면 막 애써서 막 30분 연습하고 근데 안 나와요 이럴 거야. 그렇다고 힘 안 빼셔도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지. 얼마나 불안해. 여러분들이 이거 설명 안 해주잖아.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다. 교수님 이것도 안 나올까요? 하면서 니들이 이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선수 치는 거야. 내가 그냥 해버리고 내가 설명한다고 머릿속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모르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지만 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어떻게 나온다 분명히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같이. 그래서 합리적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합리적 공부가 뭐냐라기보다는요. 합리성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들어왔잖아. 이거 구체화하지. 합리적인 단어 베버가 얘기가 합리하거든. 내가 지금 합리적으로 하고 있냐에 대해서 제발 반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양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질적으로 말고 양적으로 접근해 보면 뭐가 있냐면 시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학원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걸 고려해서 시간에 대한 배분이 있을 거예요. 시간에 대한 배분이 있을 거고 실제 공부하는 양, 공부하는 그 자료 자체에 대한 양도 있을 거예요. 이 자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책 꼽아놓고 막 뿌듯하게 이제 내가 이제 이것만 다 보면 되는구나. 절대 다 안 봐요. 그래서 하나씩 보고 하나씩 알려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또 이런 거 있어. 막 선배 합격자들 뭐 해가지고 뭐 대대로 내려오는 복사제로 짠뜩 꼽아놓고 그래서 얘네들이 막 문제 풀어놓고 막 옆에다 틀린 거 체크해놓고 이런 거 있지. 우리가 그거 볼 거 같지?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 기억나죠?
객관식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고 어머 틀렸어 어떻게 그래서 3번 체크하고 선생님이 5번은 막 이런 것 때문에 틀렸고 3번 이것 때문에 답이야 체크한 거 다시 본 적 있어요?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설명할 때 알았으면 좋겠어.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렇구나라고 해서 팔짱 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진짜 아 이거 왜 틀렸구나를 지금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풀고 또 틀리세요. 그러니까 또 틀리라는 얘기는 틀린 게 핵심이 아니라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보게 되겠지. 다시 보는 것. 음.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조 자체를. 이게 다시 본다는 얘기는 내가 아는 것을 다시 본다라는 거는 아는 걸 확정짓는 거고 내가 몰랐던 건데 다시 봄으로써 몰랐었네 하면서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잖아. 밀이란 사람이 그 얘기했죠. 진리에 대해서 이런 거에서 틀린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할 때 그 말이 틀린 말인 거 알게 되면서 내 말이 진리임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된다. 자유죠. 자유로운 공부죠. 그게 바로. 그래서 다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역에서는 진짜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이라고 얘기할게요. 저는 솔직히 강의가 저질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별로구나. 근데 아무튼 고질적 강의, 고질? 아무튼 그래서 질이 높은 강의는 무슨 딱 학자를 얘기했을 때 뭐 학자의 뭐 일생하면서 막 그 사람의 거시적으로 사역적 위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고질적 강의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이 질이난도에서 이 합리성을 다시 가져와서 적정선, 적정함, 그러면 중용이라고 써볼까요? 중용 또는 불교에서 중도라고 하는 거 너무 많지도 않고 적절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중용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공부 자체가 저랑 만난 이유가 사역을 알려고 한 게 목적이 아니라 합격이잖아. 그럼 합격이라고 해서 이제 근접한 목적으로 할게요. 고득점이잖아. 고득점이라고 했을 때 고득점이라고 한다면 사회학, 나는 사회문화니까 그럼 사회문화 문제를 마스터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마스터라고 한다면은 사회문화에서 확실히 나온다는 이론이나 개념을 마스터해야 되잖아. 출제라고 해서. 출제 이론과 개념 마스터해야 되잖아. 그럼 출제 이론과 개념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안 보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이게 되게 연역적으로 쭉 해봤어. 연역적으로 쭉 해보면은 이걸 해야 되는데 가끔 뭐가 있냐면 출제 이론 개념도 아닌데 뭐 갑자기 이런 거 갖고 막 보면서 너무 재밌어 하면서 이걸 보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한다면 보질 마. 나만 볼게. 응? 이게 나중에 사회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보셔야 돼요. 요거. 그럼 이게 이 책이 그거예요. 이 책이 그거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볼 때 이 책과 관련하는 부분은 훅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보지 말라는 게 보는 거 언제 보냐면 쉴 때. 쉴 때도 사회학 책 미친 거죠. 근데 아무튼 쉴 때도 쉴 때 보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거 알잖아. 그리고 우리 시험 기간 경험한 거 있잖아. 평소 때 뉴스는 하나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아침 드라마 그거 왜 보냐고 하는데 시험 기간 때 아침 드라마 왠지 왜 저래? 하면서 이거 보게 되잖아. 그런 거 같은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되냐라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사역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전혀 의미가 없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용학적 비중에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냈었는데 이 주제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태도를 갖춰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달 되면서 이제 기출을 보게 되면서 이제 기출도 한정을 짓고 내가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제시합니다. 요 정도 영역에서 나올 거야 하면은 그때부터 같이 한정 짓고 가는 거야. 근데 한정이라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되나요? 다른 지식이 있었을 때 한정이 가능해. 그냥 인간 자체가 한정적이면 안 돼. 알겠어요? 넓어진 걸 좁혀야지 원래는 한정적인 인간이에요. 나에게 더 이상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태도예요. 지금 다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평가에서 이렇게 있고 괜히 이런 거 지루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사약 이론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죠.
책 디자인 봐, 그죠? 이쁘죠? 사약 이론 해가지고 넘어가 보시면 출제 동향 분석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5년 출제 빈도 5년 동안 6번 나왔대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파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환이론 꽁 드디륵 김디륵 김디륵 김배 뭐배 뭐디륵 김배 뭐디륵 김배 뭐 징하죠. 예.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은 그래서 만약에 찾는다라고 한다면 디르켄과 베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중요하고 추천하는 책 얘기할게. 사회학에 의해 하늘사회학 좋습니다. 기본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이 두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이 두 이름이 같이 들어간 책을 추천합니다. 알겠나요? 3권 나올 거예요. 3권. 출판돼서 살 수 있는 건 2권 있을 거예요. 2권. 2권. 그 있는 거. 그 중에 가셔서 서점 이제 한번 쇼핑 가셔가지고 있으면 사시고 그 디르켄 베버 나온 책 보시면 돼요. 처음엔 안 읽히고 디르켄베버 수업 듣고 나면은 이제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아시는 순간 돼요. 여러분 이 방법은 디르켄베버 문제를 푸는데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 이 방법은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디르켄베버 하도 중요하다고 그러고 제가 나올 때마다 이러다 보니까 혼자 막 정리하다가 그냥 서점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이 있길래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또 다른 분이 이 책을 또 소개해 주셨었는데 읽어보는데 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연구하신 분들, 이거 어려운 책이 아니야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디르켄의 입장에서 말도 해보고 베버 입장에서 말도 해보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고 하면서 하는데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출제 될 만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아주 잘 풀어서 써주신 책들이에요. 디르켄 베버 들어간 책들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얘기하시는구나. 이거는 뭐 가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3, 4월 1, 2월 달 요거만 정복하고 가잖아요. 사역은 거의 절반 끝났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어져서 뒤에 일탈도 되고 다 되고 그 개념의 출발점이거든. 사역의 아빠거든. 아빠 엄마야. 둘 다 남자예요. 아무튼 그래서 사역의 부모님들이신데 근데 이분들이 다 하셨어요. 이분들이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또 써요. 마르크스도 들어가도 상관없어. 3대장 그러는데 제가 매년 이제 언젠가는 갈등론을 다루겠지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찍는 척 하면서. 왜냐면 그냥 그물을 쳐놓은 거야.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근데 이제는 확정지었어. 안 나올 것 같아. 자꾸 안 내. 마르크스를 낸다라기보단 요 개념 같아요. 그렇죠? 갈등론이란 개념 자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없으면 문제 풀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갈등론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기본 이론 자체가 확장이 돼요. 이 확장이 됨으로써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이제 후학들이 있어. 학자들, 프랑크푸르트 학파트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요. 이 사람들 내는 이유를 얘기해 봅시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마르크스의 이론이 지금 현실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안 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회학에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사람을 낼 수가 없어. 안 맞아서. 그럼 이 사람의 이론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후학들이지. 이 후학들이 이 이론들을 어떻게 했을까? 수정하고 보완했겠지. 요걸 내지. 그러니까. 요 사람들. 하마스, 그람시, 다렌도르프. 그러니까 베버. 그치? 이런 사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영역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알아야 돼? 얘를 알고 그 다음에 얘를 알 수밖에 없게 됐지.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다라기보단 얘 후학들 해서 나온다라고 하고 변동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했지.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라고 얘기했잖아. 변동 얘기한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변동론과 관련해서 당연히 봐야 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신발 사이즈까지 물어볼 수 있어. 나중 가면 진짜 낼 게 없어서. 좋아하는 음식? 막 이런 거 낼 수도 있어요. 디저트? 막 진짜 다 내. 그냥 다 내는데 지금은 제가 보건대 출제하는 게 사회문화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개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이 수준에서 냈던 것 같다면 이젠 그 이상도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만큼 냈으니까 니네 이 사람들 중요한 거 알겠지? 그러니까 좀 잘 보지 않겠니? 라고 한 것 같아. 한 번에 두 사람 낼 때도 있고
한 번에 그냥 이 문제씩 낼 때도 있고 하니까 자세하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명씩 접근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좋고. 근데 그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짓은 제가 해요. 뭐 디르켐 사회의 불언론이나 베버 프로테스탄주의나 자본주의 정신 이런 책들 있잖아. 그런 책들을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개념이 잘 나와 있긴 한데 그 서술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효율적 방법, 합리적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합격하고 보세요. 여러분이 사회 분업론을 볼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서 있고 이 사람들 말고 다양한 사람 있잖아요. 다크호스 얘기할게요. 머튼이라고 있어요.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 되게 좋아하고요. 잘 내요. 잘 내는데 머튼의 아노미를 내거나 아니면 머튼의 증거 집단 내거나 이 사람의 개념들을 내거든요. 개념. 이 사람이 만들었던 개념을 내는데 그냥 이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걸 머튼을 따로 분류를 안 해놔, 출제 분류할 때. 근데 이 사람의 개념인 줄 아는데 그냥 머튼이 나왔던 거예요. 저는 이 정도 분량에서 이 사람은 무조건 나온다면 이 사람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이보다 훨씬 높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럼 이거는 이거 다음이에요. 이거 하시고 이거 다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은 고전사역 이론에서 지금 이 바닥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요 바닥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심지어 몇 문제까지 출제 방향 따라 두 문제까지 나온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역을 공부했다라면 아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돼. 그렇지? 디르켐 오늘 할 것 같아서 놔둘게요.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쭉쭉 나와 있고 서답형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에는 또 상식적 상호작용론 파트를 되게 좋아해서 내긴 냈었는데 역시 이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맞춘 것 같다. 기본부터 맞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사회학의 기초. 디르켐 지워야 되네. 디르켐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사회학의 기초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봅니다.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저 섹션 1. 책이 나왔어. 책이 나오면 이제 들여야 돼. 뭐야 이 책? 이렇게 되면서 해야 돼. 그럼 이 책에서 여러분한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보니까 맨 처음에 성격이 나왔잖아요. 되게 나쁜 책이에요. 성격이 나오면 안 되고 이전에 뭐부터 가르쳐 줘야 돼? 뭐부터? 의미부터 나와야 되겠지. 의미 다음에 속성이 나와야 되니까 나쁜 책이야. 후져요. 근데 봤더니 성격이라고 불려놓고 일본의 개념이 나와 있어. 아, 이랬구나. 그러면 이렇게 의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뭘 물을까? 성격을 물을 거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서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공부는 뭐부터? 의미부터 보시면 될 것 같지. 그럼 의미라고 한다면 여기 뭐 학이잖아. 학 배우는 거야. 배운다. 연구한다. 그치? 배운다, 연구한다라는 걸 썼어. 그럼 무엇을? 목적어가 나와 있지. 사회를. 왜 다 했어? 이게 의미야. 그치? 근데 여긴 더 멋있게 써놨죠. 사회를 배운다, 의미한다, 연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사회를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관찰해야 되냐? 사회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찰 대상이 있어. 관찰 대상이 뭐라고 나왔어요? 사회 현상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거기 보세요. 사회 현상을 이라고 나와 있어. 또 방법론이 나와 있어. 방법론. 방법론이 어떻게? 무슨적? 과학적이라고 나와 있어. 과학적이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행위동사 나와 있어. for 무엇을? 이 사회 현상을 뭐 하려고? 이해 또는 어떻게? 설명. 다 있어요. 사회를 배운다가 그냥 사전적 의미라고 한다면 이게 사회학이에요. 그러면 사회학을 이렇다라고 한다면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학문. 오, 잘했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사회현상은 뭐지? 과학적은 뭐지? 이해와 설명은 뭐지? 단계로 가시면 되는 거야. 공부만 뭐 아시겠죠? 기본에서 어떤 의미를 알게 됐으면 의미에 나와 있는 단어를 다 문제 낼 수 있는 거야, 이게. 과학적 방법 파악인데 이게 무슨 방법이야? 양적 방법이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사회현상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사회명물론, 기능론부터 시작해서 현상 자체에서 머저스 자연현상으로 비교하는 것?
양적과 질적의 차이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쵸? 이해, 설명. 여러분은요, 진짜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진절이 쳐야 되고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중요해. 설명은 기본적으로 객관이에요. 객관이야. 설명이란 건 누가 해도 다 똑같아야 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메타적 의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설명이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도 누가 해도 다 오케이라고 한다면은 이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단어다라는 거고, 이 단어에 대해서는 배벌을 이해하면 이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라기보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사회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배벌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설명이 무슨 단어가 하나 또 들어간 거야? 이해라는 단어가 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어. 뭘 만든 거야? 이 사회학이란 개념 자체를 만든 거야. 이 사람은 처음에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회 물리학이라고 불렀어. 이거 보면 알지. 사물의 이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사회학이 사회 물리학이라는 거는 사회 현상을 하나의 뭘로 본 거야? 물체로 본 거지. 글씨로 본 거지. 관찰 가능 대상. 이 사람이 누구? 사회 현상을 하나의 물로 봐라? 야, 첫 질문이야, 첫 질문. 괜찮아. 사회 현상 하나의 물로 봐라? 누구지? 사물로 봐라? 싱으로 봐라? 라고 얘기한 게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디르켐을 맨 처음 얘기한 게 아니야. 사회 물리학으로 제시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꽁트예요. 오늘 처음 알게 된 꽁트라는 사람이 요 단어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이거 지어갖고 사회학이란 걸 개념을 처음 만든 거야. 이 말 누가 했어? 꽁트가 만든 거야. 꽁트 때문에 우리는 이 지경이 되도록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시간에 나와야 되고 이런 나쁜 놈이죠. 그래서 꽁트가 얘기한 사회학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붙여볼까요? 요 말 쓰면 되게 심플하죠. 사회, 과학 이러면 되게 좋지. 사회학. 그럼 이건 꽁트 시절이고 현대 들어와서 이 사회학에 대해서 개념에 이해가 들어갔어. 이해가 들어가니까 단순히 이걸 사회 물리학이라고 규정짓기가 힘들어졌네. 왜? 관찰 대상 봐봐. 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관계를 맺고 구성하는지 변화하는지 연구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요. 맨 처음에 나온 거 포괄적으로 다룬다 가상문적 연구라고 뭐 부르기도 하는데 잘 안 나오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개별적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다. 사회현상 보는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이 서로 어떻게 아주 중요한 단어 체크해 봅시다. 저는 만약에 두 번째 이해에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사회현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 물들의 무엇까지 바라본다? 관계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요. 관계와의 싸움이야. 자, 그럼 관계를 써볼게요. A, B. 자,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뭐 전혀 모르셨겠지만 제가 결혼이란 걸 했어요. 그래서 나가 있고요. 집에 이제 지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관계야? 종 관계 맞아요. 예, 그거예요. 그렇죠? 어떤 데서는 이제 그 예외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뭐 불가능해 수렴하죠. 근데 아무튼 이 주종 관계 속에서 이제 밖에 나오면 숨을 쉬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왜 배가 나왔을까? 원인이 뭘까요? 많이 처먹었어지. 자, 이거 무슨 관계예요? 인과관계지. 지금 대충 오죠. 관계를 본다라는 게 주종관계 또는 병렬관계가 있지. 병렬관계도 있고 뭐 주종관계도 있고 이런 인과관계도 있고 수많은 관계들이 있죠. 이러한 관계들을 연구하는 게 뭐라고? 사회학이라고. 그럼 이 대상은 뭐야? 수많은 사회현상들 내가 될 수도 있고 체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다 연결되고 이런 걸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꽁트는 이전에 어디까지 한 거야? 관계 이전에 어떤 사물을 관찰하고 현상을 관찰하는 단계에서 이제 시간이 되면서 이렇게 관계까지 오게 된 거야.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봐봐. 나와 지배자. 저는 이걸 주종관계로 보죠. 근데 그 계시는 지배자께서 어떻게 봐요? 항상 이제 입에서 항상 나는 평등을 강조하니까 남편이 이걸 해야지 라고 말을 해요.
이 강의 안 봐요, 그 사람은. 자, 그래서, 그리고 5분을 안 보기 때문에 지금 20분이 지나서, 처음에 확인하고 이상한 얘기 했을까봐? 근데, 이 사람은 평등한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쵸? 왜 여러분들 부모님도 예전에 그랬잖아. 그 아버지께서 이제 뭐, 니네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봐. 선생님, 아빠는 개방적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미 답이 있으시잖아,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우리는 뭐야. 그냥 위에서 그냥 보수적 태도로서 그냥 닫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입장과 이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지는 설명이 아니야. 그게 뭐야? 그게 이해야. 다시 한번.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구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뭐야? 이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의 심리 상태, 동기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어. 누가? 베보가.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물 보기도 하고 관계 보기도 하고 이 관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 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마다 같지 아니하니까 같다고 본다는 영역에서 이제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영역이 발전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사회학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물과 관계에 대해서 사람보다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사회학은 바로 무엇과의 싸움이냐라고 하냐면, 자, A 입장, 여기 갑의 입장에서 보는 거랑 을의 입장에서 보는 거랑 병의 입장에서 보는 거랑 다르지. 자, 앞에서 볼 때랑 저 뒤에서 봐요. 덜 못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 뒤에서 봤는데 못생겼 뒤에서 똑같습니다 교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다르잖아. 얼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바로 뭐냐면 뭐에 대한 문제. 자, 뭐에 대한 문제. 자, 관점 얘기합니다. 사회학은 관점의 학문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이 관점이 뭐가 되냐면은 디르켐의 관점, 베보의 관점 하셔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정해야 된 관점들이 있어. 두 가지 나누지. 거시가 있고 미시가 있고. 거시가 되게 되면 여기서 기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렇게 나뉘게 되지. 크게 한번 써봤어요. 안중에 알고 있으니까. 이 관점에 따라 사회 현상, 사물이나 관계들을 봐. 그럼 뭐가 보여? 주종관계가 보이기도 하고 또는 원인이 보이기도 하고 결과도 보이기도 해. 그거에 따라 우리는 뭘 찾아? 해결책을 찾아. 이게 사회학의 목적이에요.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사회현상이나 관계를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가보자. 이게 사회학의 목적이야. 그래서 사회학 전공한 애들을 보면 약간 애들이 사회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야. 사회학 한층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지금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가.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가고 문제가 없으면 이거는 사회학 입장에서는 볼 가치가 없는 거야. 왜? 잘 돌아가는데 이걸 무슨 원인을 분석하고 어젠 왜 저렇게 이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볼까? 이쁜 게 뭐, 이쁘면 소중한 거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잖아.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사회학이 등장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항상 볼 때 문제점이 있고 뭔가 트러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회학자들 보면 다 갈등론자 같이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교수들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 미시 이렇게 있잖아. 자,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사회학적 상상력이랑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힘이라고 할게요. 이게 사회학적 상상력이야. 사회학자는요 절대 한 방향에서 봐서는 안 돼요.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해서 뒤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왔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회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역사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관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종합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다양한 관점 보기 위해서 내 눈은 어떻게 해야 돼? 좁아야 돼? 넓어야 돼? 넓어야 돼? 라는 거죠. 여러분 거시하고 미시하고 이거 남녀 간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차별 아니에요. 거시하고 미시하고 미시적으로 잘 보는 게 누구지? 어떤 세밀하게 이런 걸 관찰하고 이런 걸 잘 보는 사람? 작은 것들 잘 안 놓치는 사람들. 여자야, 여자. 그럼 거시적으로 보는 스타일들. 쉽게 대충 보는 인간들. 남자들이야, 남자들. 그러니까 세심하게 못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관점이 달라. 집에 딱 들어갔어. 집에 딱 들어가는데, 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어. 얼마 전에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어르신들 인사드리고 집에 왔는데, 난 들어왔을 때 문 딱 켜는 순간 이랬거든? 야, 깨끗하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불 딱 켜는 순간, 저거 언제 다 지워? 아니, 난 아무리 봐도 깨끗해.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는 그 밑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야. 왜 저렇게 힘들게 저런 걸 굳이 봐가면서 살지라는 거지. 이거 방이 더러우면 출근할 때 치운다라기보다 나중에 치우면 되잖아. 그래서 출근할 때 굳이 이거를 안 보고 가면 마음 편하잖아. 갖다 치우면 되는데 이 사람은 출근할 때 항상 문을 한번 열어봐. 아유, 이러고 꼭 나가. 그 짐을 얹고 살잖아. 관점의 차이, 나는 거시가 아니라 그냥 회피였군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거시적과 미시적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시라는 건 전체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든 남자든 둘 다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죠. 한쪽에 대해서 보는 것과 전체를 보는 거에서 되게 중요하지. 주차를 잘하는 게 그래서 남자라고들 해요. 왜냐면은 주차를 한다는 건 남자들 입장에서 여자들 보기에는 위험해 왜 다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 괜찮아 하면서 해. 그러다 박을 때도 있어 물론. 근데 여자들이 이제 운전을 시작할 때 주차를 처음 시작하면 뭐만 보여요? 왼쪽 백미러만 보여요. 하면서 이렇게 가. 그럼 뭐가 안 보여? 오른쪽이 궁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만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설명했는데 그게 안 보여. 난 여기 집중하고 있거든. 하나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어떻게 보면 시야에 대해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시야가 반드시 넓게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넓게만 보면 중요하잖아. 개개인의 입장도 바라보고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가 사회적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상상력은 거기 보시면 기억과 니은의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감성 높여주고 적극성을 띠는 자세 되게 추상적 단어를 나와 있죠. 이렇게 추상적 단어들은 출제를 못하는 거야. 그럼 구체적인 게 나오겠지. 구체적인 건 바로 아래 뭐 있어요? 기든스가 유형을 정리했어. 자, 유형하시면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유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상상이 뭔지 알았어. 밀스가 얘기한 거. 이래갖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교수님, 저희 학교는 사회학적 상상의 밀스가 저희 사회가 기본 교재였거든요.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작하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중요해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문제 출제를 이렇게 축약하다 보면 이렇게 추상적 단어를 하면 잘 못 내요. 객관성이 없어서. 그럼 뭘 좋아하냐? 여러분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유형이란 단어 나와 있지. 무슨 유형? A 유형. A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유형하게 되면 이거는 누가 내기 좋은 거야? 평가원이 출제하기 좋은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었죠. 나왔었고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로 안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기적자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유형이 있으면은 이 유형이 제일 중요해라는 게 내는 게 그 고등학교 애들이 이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유형이 나눠져 있으면 여러 가지 유형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의 태도다 보니까 반드시 제일 중요한 비판적 상상력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출제가 됐었고 이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있죠. 첫 번째 뭐 있어요? 역사적 상상력 나와 있어요. 역사적 상상력이 1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아까 이거 만들었던 사람 누구라고? 꽁트죠. 내가 마르크스 있었지. 베보드 있었지. 이 사람이 이거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된다라고 시작하면서 사회학의 아빠들이 전부 다 역사적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있었던 걸 다양하게 바라보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렬 종대가 있고 일렬 행대가 있지. 그러니까 역사적은 이거예요. 종대로 보는 사람들.
횡재는 뭐야? 그 시대 같은 시대, 동시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동시대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다 살피자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뭐예요? 인류학적 상상력이 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에는 어땠고 이후에는 어땠고 이렇게 발전 과정을 보는 게 역사적 상상력.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이 많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 보세요. 현재 사회 모습과 과거 역사에서의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사회의 역사적 특성을 이해한다. 현재의 역사적 특성에서 여러분이 기대할 게 뭐냐면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합니다. 발전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역사적 상상력을 강조했던 사회학자들이 보려고 했던 게 이거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됐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한다면 이건 무슨 논자들이 많을까? 진화론자들이 그래서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화론자는 역사적 상상력 짱짱맨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전을 찾아내고요. 이 발전했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때 인용되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인류학적 상상력이요. 인류학적 상상력은 도구가 되지,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거는 또 누가 좋아해? 어떤 시대든지 별 차이는 없다? 이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문화 애들이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 인류학적 나와 있잖아. 앞에다 문화 쓰면 되게 있어 보이지. 그 문화 쓰지 마. 네. 쓰면 있어 보인다라는 거지. 문화 애들이 많이 하지.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이게 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사회학적 상상력 있는 사람들이지, 사회학자들이지. 그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 비판적 상상력. 자, 비판이란 단어. 지금 뭐 기존에 한 책으로 많이 했지만 비판하시오라고 이제 제가 출제를 잘 안 해요. 작년에 한 번 냈어요, 한 번. 그전에는 괜히 많이 냈거든. 왜? 나도 잘못한 거야. 비판하시오라고 하는 건요, 크리티사이즈, 까다가 아니야. 예를 들어, 선생님은 잘생겼어요 라고 누가 얘기했어, 나한테. 예시를 든 거예요. 저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비판이야. 비판이 뭐냐면, 비꼬았다가 아니야. 비꼰 게 아니고, 걔가 봤던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비교 우위라는 거지. 비교 우위야. 이게 뭐냐면 비판의 의미는 여기 보세요. 비교 판단이에요. 비교 판단. 그럼 비판하시오라는 건요. 지금 A라는 요소가 있었을 때 지금 아마 문제에는 두 가지 이거와 비슷한 위계의 개념이 또 있을 거야. A와 B를 비판하시오는 맞는 질문이야. 그럼 A와 B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서 얘는 이러한 면에서는 뛰어나고 얘는 이러한 면에서는 별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비판하시오 설명 알겠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비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가 바로 이 사회학자들이 끊임없이 강조했어. 우리가 이런 짓을 한 이유는 요 비판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 그 비판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비판에 대해서 이제 그냥 꽁트는 비교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교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판단은 무슨 영역이니까. 주관적 영역이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완벽하게 과학이랑 똑같다라고 했더니 실험이라는 단어 쓰면서 비교가 되면 딱 결과물 나오니까 끝!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근데 이제는 뭐가 있어? 판단이라는 영역, 사회학적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단어 그래서 어디도 써? 언어도 쓰고 뭐 모든 학문에서 다 쓰잖아. That's why.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판적 상상력을 갖는다라고 한다는 건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음으로써 거기 나온 것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셋째 줄에 하나 챙겨 봅시다. 모든 질서와 가치 규범을. 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중요한 단어 찾아주세요. 상대화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판이란 건요, 내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준점이 내가 아니야. 뭐야? 상대방의 입장 그것도 아니야. 지금 주어진 거 안에서 이제 기준을 찾아보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 저는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제가 강동구란 데 살았어요. 여기 혹시 있으실려나? 강동구란 데 살았고 거기에 둔촌 어린이 체육센터라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요.
그때 제가 신명초등학교에서 제일 몸이 컸어요. 컸다고 그냥. 그래서 어머니께서 뭔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둔천 어린이체육센터에 거기 뭐가 있었냐면 기본 이제 그 크롤을 할 수 있는 애들 돌고래 반, 그러다 이게 올라가면 호돌이 대신 호랑이 반, 근데 88 어린이 반이라고 있어요. 88 어린이 반에는 뭔가 간지가 있어요. 애들이 그냥 하면서 막 물에 나올 때 막 괜히 목을 한번 꺾어주고 이러고, 돌고래 반 애들은 돌고래지만 이거 잡고 그냥 하는 애들인데 그 위에 트랙이 있거든요. 그 트랙을 도는 몇몇의 아이들이 있어. 8명, 7명 정도 날씬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입을 시켰어요. 살 빼라고. 얘네들은 수영도 못해. 수영원에 구경해서 맨날 뛰기만 해. 물도 못 먹게 해. 진짜 되게 웃겼어.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면서, 저는 근데 뭐 거기에 가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는 확실히 그 보상이 철저하셨기 때문에 날씨만에 가더라도 네가 이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먹을 거랑 사주셔서 그걸 기다리고 뛰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쌍둥이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쌍둥이 손자 할머니가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하셨어. 아이고, 이렇게 날씬한 애를 왜 데리고 왔어요?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봤더니 거기는 내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아이들의 존재들이 가득했던 곳이었던 거야. 되게 거기서 엘리트였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그래서 거기서 월반했어. 이 2달 만에 저 돌고래반 가서 수영까지 했어요, 수영까지. 맞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괜히 그 날씬한 애들 친구들, 안녕 하면 손 들어주고 할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거기서 날씬했어요, 아무튼. 그런 게 뭐냐면은, 비판이야. 본인이 가지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내 기준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내가 지금 비교 대상의 사례들을 통해서 판단해 보는 거지. 이게 상대적 판단이고, 상대적이지 아니면 뭐가 돼? 절대적 판단?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 그 절대적 기준이 정말 절대적 기준일까? 아니지. 누구의 기준이야? 내 기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학자의 태도예요. 사회학자들은 절대적 기준 따위는 없다라고 얘기해. 근데 이러면 오류에 하나 빠지지.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지. 인권에 해치는 것까지 상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있지. 그건 문화에서 나온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상대적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맞다. 사회학은 철저하게 관찰한 대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관찰이란 개념도 이제 꽁트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학에서 관찰이란 건 진짜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걸로 설명을 해줘야지, 나만 볼 수 있는 걸 설명하면 사회학적 태도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 상상력을 이랬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안적 미래라는 말을 꺼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회학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저 관점으로 바라보고 원인 찾고 현상 분석이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 대안 미래까지 꺼내야 된다라고 기든스는 얘기합니다. 요 기든스를 읽고 싶으시면 학교에서 사회학 수업 다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야. 전공이 달라서 처음 하신 분도 있는데, 그때 요새 트렌드 여러분 시대 때 아마 3, 4년 전이니까 3, 4년 전? 5년 전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교재 현대사회학 쓰지 않았어요? 앤서니 기든스? 다른 거 썼어요? 이게 많이 봐요. 이게 많이 보고, 이 책도 좋은 점이 있어. 좋은 점이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잘 쓴 사회학 교재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 교수님이 제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속해 있는 사회학 교재를 써요. 사회학 교재 되게 많거든. 본인이 이제 발당군데 어느 챕터 쓴데 막 이런 거 쓰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이걸 봤어요. 이걸 봤는데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중고 책으로 워낙 많이 풀려 있는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판도 상관없어요. 하나 구입해서 보시면 이렇게 기든스란 말이 나왔을 때 이 기든스가 쓴 파트, 요 파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개념이 잘 잡혀요. 그 용도로 사시라는 거야. 제가 2권 있는데 한 권은 아마 4,000원에 샀어요. 4,000원에 샀고, 그러니까 헌책방에서 원래 심판이 있고 구판을 그렇게 샀는데 이 파트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용도로 쓰시면 돼요. 기든스는 꽤 미친 영향이 되게 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든스 입장이 얘기할게.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어떤 한도에 천착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걸 제시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래서 한 가지 관점 제시 안 해. 그래서 좋은 사회학 교재인 거야. 이 사회학 교재들이 한쪽에 제시, 하늘 사회학의 문제가 약간 갈등론을 풍부하게 좀 써놓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그런 것처럼 갈등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본 거에서 이치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역적 상상력에서 했으니까 관점 이제 봐야지. 그런 관점에 뭐가 있는지 봐야지 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잠깐 휴식 취했다가 뭐 읽으실 분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